반갑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상담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실제 이제 각 회기, 자, 상담을 시작해서 상담이 끝날 때까지 이 회기당, 중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또 강조를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상담의 시작과 그 다음에 친밀감 형성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간에 실제 미술치료에서는 어떠한 기법을 써서 예를 들어서 뭐 초기에 활용하고 뭐 친밀감 형성을 한다든지 이런 실제 예를 갖다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동안 올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과제나 수업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올려놓기 때문에 정답을 제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서 조금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과 함께 올려달라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이제 집단 상담의 대가인 코리 박사라고 아실 거예요. 그 코리 박사의 통합적인 상담 1회기에서부터 13회기까지 어떤 내용을 갖다가 좀 이렇게 이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이 시작이에요. 자, 상담이 시작. 자, 이제 내담자는요, 상담을 할 때, 그 상담자를 갖다 보고서 여기가 안전한지를 갖다가 아마 판단할 거예요. 처음 보니까 좀 생뚱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할 일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왜 왔고, 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도 질문을 통해서 또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떠한 도움을 갖다 바라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상담의 효과를 갖다가 얻으려고 하게 되면요, 또 상담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필요한 어떤 교육을 갖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비밀 보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비밀 보장과 같은 규칙도 또 알려야 되고, 또 이제 비밀 보장하는 것들이 또 어느 정도 한계가 또 있잖아요. 그죠? 한계점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말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상담 시작할 때 상담의 내용을 다 알고 동의하는 것들은 상담의 이제 기본이 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내담자가, 특정한 어떤 치료사와 또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떻게 이제 상담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도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 상담 초기에 또 어떠한 이론들이 제일 맞느냐라고 하는 것 얘기를 좀 하는데요. 뭐 제 생각도 그냥 인간 중심의 이론이 제일 유용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닥터 코리 박사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담 초기에는 인간 중심의 접근이 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상담사가 내담자의 세계를 갖다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내담자의 세계를 다 파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상담사의 어떤 의사를 내담자한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담을 갖다가 촉진시킬지, 이런 것을 갖다가 경청하는 것. 상담을 촉진하기 위해서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잘 경청해보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담의 어떤 기법 뭐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인 어떤 신뢰감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상담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 일부러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문성 또한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왜? 그 전문성을 또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갖다가 돕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간 중심, 상담 초기 인간 중심의 어떤 이론들이, 여기의 핵심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핵심은 내담자의 어떤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내담자의 객관적인 세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내담자의 주관적인 세계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때는 기법의 활용 같은 거 그런 것보다는 그 내담자의 어떤 세계를 이해하는 것,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내담자의 어떤 사고도 나올 테고 또 내담자의 감정도 나올 테고 또 거기에 따른 내담자가 어떻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행동에 관련된 것들도 이야기가 나올 텐데 거기에 있어서 옳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정확했습니다 뭐 정확하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은 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 어, 그쵸, 예. 그런 것은 좀 피해 가시는 게 좀 어떨까 좀 싶어요. 그래서,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이 이제 진행되는 어떤 동안에, 자신이 할 일은 무엇이고, 또, 상담자한테는 무엇을 갖다가 좀 기대하는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알 권리는 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비밀보장과 치료하는 곳이 또 안전한 곳인지 또 문제는 무엇인지 또 어떤 도움을 바라는지 또 뭐가 있나? 음, 떻게 해야 하는지를 갖다가 잘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 이제 인간 중심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 말씀을 갖다 드렸었는데요. 그 내담자의 어떤 세계를 이해하고 어떤 기회를 갖다가 같이 주고 함께 풀어나가는 것들 이런 형식으로 상담의 초기는 이루어집니다. 그 예를 갖다가 뒤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 미스치료 기법으로 활용했던 것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친밀감 형성. 오늘 여기까지 다룰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제 치료관계 형성인데요. 이 치료적 관계는 모든 상담, 모든 치료에서의 핵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질수록 상담의 내용은 더 깊어질 거고 어떤 상담의 기법 이런 것도 2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치료는 별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치료 관계 형성에 대한 어떤 뭐랄까 강조를 좀 하는 것들이고요. 자, 일단은 치료가 좀 효과적으로 상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요. 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담자가 상담자를 갖다가 신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신뢰를 하려면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인품 또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자, 인품을 잘 갖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비하면 치료는 어떤 2차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상담자의 어떤 인격이나 지식, 인격이 그러니까 인격이 있고요. 인격이 있지만 상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상담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사의 인품, 인격 중요합니다. 또 신뢰가 깊을수록 상담의 관계도 깊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치료 기법들 중에서요 공통점은 이거예요. 서로의 어떤 관계가 미약할수록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상담을 받을 때는요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느낌을 갖다가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실제 그 미술치료 기법에는 이런 기법을 좀 활용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담의 시작을 할 때, 이제 처음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앞쪽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무엇이고, 왜 여기에 왔고,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도움을 갖다 바라는지를 갖다 이제 들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미술치료 처음 이제 상담을 시작할 때, 미술치료 상담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기법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명 인생 사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해가지고 경험한 것을 갖다가 사다리식으로 좀 나눠가지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를 갖다 쭉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또 이렇게 어떤 뭐 디자인적 요소, 어떤 상징적인 내용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요 친구는 고등학생이었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어떤 태도와 거의 독불장군, 예, 이런 어떤 내용을 갖다 좀 얘기했었는데,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던 그런 친구인데, 어렸을 때는, 왈가닥 개구장이로 이렇게 지냈던 어떤 시절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많이 관여를 하세요.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걸 좀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진로가 변경이 된 거예요.
너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는 결국 내가 꾹꾹 참고 버텨야 되는데, 버티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방향을 갖다 자기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나 강요를 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도미노처럼 또르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딱 요거마저 넘어지면, 앞에 것이 딱 넘어지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갖다 모른다라고 해서 간신히 요 도미노 조각 하나 피스를 손으로 딱 버티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어떡하지? 라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던 시기예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 그러니 이 친구가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그러면서 어, 나는 그냥 내 삶을 갖다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건가?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어떤 삶을 갖다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한밭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미술심리 상담사 과정이 있어요. 그쪽 과정을 들으시는 선생님이신데 더 이상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하는데 상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상담을 왔는데 그 상담 받으면서 뭔가 좀 살아보기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 나눈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국은 이제 아버님의 일방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인생의 어떤 계획을 갖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시작했었던 첫 회기의 인생 사다리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또 하나는요. 22살의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아이고 이게 넘어갔네. 짠. 자, 인생 사다리 갖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네요. 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를 거쳐와서 고등학교 때를 갖다 지나오고, 중고등학교 때 지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에 어떤 진학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갖다가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쭉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 초등학교 때의 꿈은 그 댄스가 꿈이었어요. 요새 뭐 케이팝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한테 좀 무슨 여자가 춤이나 해가지고 많이 혼났던 모양이에요. 많이 혼나고, 그다음에 이제 오빠가 좀 있었는데, 옛날 때 할머님들이 이 남아 선호 사상을 갖다가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좀 자기의 느낌으로서는 굉장히 차별을 당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별로 좋지가 못했다. 하지만 꿈은 댄스였어요. 자, 그러던 중에 중학교 때 와서, 대회에 나가서 1등 한 거예요. 지금도 물론 강사 자격증을 따서 뭐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게 또 이렇게 안 좋은 일 같은 걸 겪게 돼요. 그건 굳이 말씀을 갖다 못 드리겠고요. 안 좋은 일 갖다 겪게 되고 그게 쭉 이어지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와서 다시 이제 뭔가를 갖다 시작하려고 하는데 춤에 관련된 거겠죠, 그죠? 하는데 다리가 이제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는데 이제 선수로서는 생명을 갖다가 이제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뭐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인기가 좀 되어가지고 뭘 하지? 하면서 이제 우울증도 걸리고 이제 살이 쪘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의 이제 21살이 돼서 이제 힘들지만 좀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 우울증도 좀 나아지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댄서를 하다가 이제 순수 무용을 갖다 전공하려니 대학하고 이제 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허리 디스크도 걸리고 꿈이 다시 이제 생겼는데 그게 또 무너지고 또 우울증도 심해지고 자살까지 시도를 하게 되는 그렇게 돼서 이제 찾아온 사례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내담자의 어떤 사례인데 상담의 시작을 갖다 이런 식으로 미술치료 기법으로 해서 뭔가 말로 하기가 좀 애매한 걸 갖다가 비언어적인 방법인 미술의 어떤 매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앞쪽에 이제 치료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관계의 어떤 질이, 서로의 어떤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법은요, 뭐, 2차적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상담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떤 기법을 갖다가 좀 사용해야 될까, 사용할까 해가지고 상담의 기법, 이런 것을 갖다가 학습을 하고 또 고민도 하시는데,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 친밀감 형성, 이 치료 관계 형성할 때는요, 그 내담자하고 함께 하고 또 내담자의 말에 귀를 진짜 기울여서 느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담사의 태도,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봐요. 그래야지 이제 치료가 효과적이려면 결국은 내담자가 상담사를 갖다가 신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요, 모든 치료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관계를 매우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 나가고 있지만, 뭐 치료 관계 형성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 뭔가 변화 과정에서는 이 치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계 발전은 사실상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미술 치료에 관련된 어떤 자료 같은 경우에는 뒤에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저희 상담실 카페가 좀 있어가지고 카페 자료실에 좀 많은 자료를 갖다가 올려놨으니 아무나 이렇게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는요. 네, 다음 카페, 자, 카페.다음.net, 그다음에 그러브, 이렇게 치시게 되면, 민지항상 상담센터 카페가 이렇게 열려요. 이런 어떤 모양으로요. 자, 그러면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짠, 예, 보시면 옆에 보게 되면, 그 미술치료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미술치료 관련된 자료가 꽤 많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셔서 그냥 무료 다운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치료에 관심 있으신 분들, 처음 뭐 미술치료에 입문하시는 분들, 이쪽에 들어오셔서 자료는 그냥 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하나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2022년도 한밭대학교 평생교육원 미술심리상담사, 예, 자격과정이 있어요. 10주로 이루어지고요. 자격과정은 12월 19일 셋째 주부터인가 넷째 주부터인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저희 과정은 12월 21일 수요일 날, 예, 수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10시부터 2시 30분까지인데요. 조금 단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은 한밭대학교 평생교육원 측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전화하셔야 되겠구나, 참.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좀 들어가셔서 미술치료 배우시는 것들도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